일단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제품과 실체들의 혁신의 시대, 다시 말하면 피지컬 이노베이션의 시대이고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ICBMS, 컴퓨터,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미디어와 같은 우리가 흔히 불렀던 IT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기계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것. 다시 말하면 사이버 이노베이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2013년부터 정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2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3차 산업혁명의 가상이 결합되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이 기술들을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기술들 A, B, C, D, E, F,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디지털 데이터, 그 다음에 에코 플랫폼 5G들이 결합하면서 우리가 피지컬과 사이버의 커넥티드 된 소사이어티로 대폭 이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0년 전에 IT 시대로 인포머타이제이션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했던 일이 다시 30년 만에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정부나 학자들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초연결 사회라고 불러왔고요. 다시 말하면 실체와 가상이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은 이것을 실체 물건에 센서를 달고 가상 공간에서 관리하는 것, 이것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고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AI가 들어가는 옴니채널이라는 개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2020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오프라인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모두 다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말고도 다른 용어로 쓰이는데 요즘 이제 메타버스가 핫하게 뜨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개념 안에 디지털 트윈, 또 옴니채널, 또 이런 초연결 사회까지 전부 연결된, 다시 말하면 웹 3.0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이제 궁극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한 달 전에 얘기했듯이 메타버스는 인터넷 뒤를 잇는 웹 3.0의 가상 공간이 될 것이고 물리적 세계 경제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액센처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 자그마치 1430%의 엄청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25년 전에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을 때 예측치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닷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플랫폼 경제로의 대이동이 왔듯이 이제 메타버스 경제로의 대이동, 이것을 우리가 메타노믹스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새로운 여러 가지 플랫폼들, 이제 웹 3.0에서는 플랫폼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다시 말하면 연결점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메타버스의 게이트웨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블록스 또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의 중심에서 이제는 그 중심이 서서히 이동을 해서 제페토와 같은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체, 또 한편으로는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이런 토지 중심의 이러한 새로운 여러 브랜드들이 입점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가상 공간의 틀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를 어디다 쓰고 있을까? 첫째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회의 또는 강연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내 아바타를 하고 뭐 게더타운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강의를 듣는 형태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그닥 실감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페토가 세계 3억 명을 사로잡게 되면서 또 우리나라 네이버가 여기에 주축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제페토 안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은 이제 어떠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또는 신수익 창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궁금증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전자신문사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제게 의뢰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메타버스가 이제까지 마케팅의 입장에서 Z세대를 잡는 이런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보다 넓고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CEO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뭐겠습니까? 2022년, 2023년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47%예요. 그 신성장 동력을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A, B, C, D, E, F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이런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아주 높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투자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도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신성장 동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파괴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까,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궁극적인 거래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4가지 DT의 성공 방정식을 상련지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상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보자. 두 번째, 연결이라는 측면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넘나들면서 혁신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AI와 이런 디지털 기술과 메타버스를 융합해서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번째는 홍보를 넘어서서 개인화되고 콘텐츠 기반한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그것을 메타버스 커머스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간단한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진출하고 있는, 메타버스로 가장 먼저 브랜드를 진출하고 있는 게 패션 산업인데요. 왜 의류 패션 산업은 여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까? 의류는요, 지금 탄소 넷제로,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비판받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섬유를 생산하고 염색하고 표백하고 가공하는데 수질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고요. 또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7천에서 1만 리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의류 중에 합성 섬유 비율이 72%고요. 우리가 세탁을 할 때마다 마이크로파이버가 1g씩 오염이 돼서 지금 미국의 전 강에 거의 80%가 이 마이크로파이버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생산은요, 굉장히 지구 환경에 밀접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 패션, 특히 자라라든지 H&M과 같은 게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의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산업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다 해서 패션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한 패션이 신성장 동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게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찌라든지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그리고 토미 힐피거, 그 다음에 랄프 로렌과 같은 거의 대부분 모든 의류 업체들이 이 메타버스에 진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토미 힐피거가 디센트랜드에 만들어진 자기네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자기 제품의 홍보를 하고 또 NFT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디지털 제품들을 팔고, 그 다음에 토미 힐피거의 어떤 패션쇼가 있을 때 사전 패션쇼를 여기서 벌이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구찌 같은 경우는 좀 더 성공 사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구찌는 메타버스 마케팅의 성공 중에 하나가 더 구찌 버추얼 25라는 NFT 기술이 장착된 이것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판매해서 굉장히 빅히트를 많이 쳤는데요. 강점은 뭐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신발이 내가 신으면 어떨까? 물론 이거는 파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바타에 신겼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자기 발에다 딱 갖다 대면 발에 AI가
신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착용감이 있구나 하고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해보고 이것을 아바타용으로 구매하는 이러한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실질적인 제품의 판매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너킥스라는 이러한 가상 커머스의 전문 스타트업과 앱을 SDK로 통합해가지고 구찌의 스니커즈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들을 실질적으로 착용감을 주고 판매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발에다 탁 갖다 대면 착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걸어도 탁탁 맞춰서 AI가 실제로 걷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Z세대들이 구찌를 잘 몰랐다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하면서 구찌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고요. 신규 사용자 수를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매장까지 오는 비율이 25%에 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로 고객을 유도했을 때 유도율이 실제 매장에 오는 율이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효과를 봤다라는 게 엄청나게 메타버스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2022년도에서는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서 로블록스는 구찌타운을 로블록스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찌 볼트라는 상점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게임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사교 활동도 하고 구찌의 가상 아이템을 또 구매도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구찌의 브랜드 충성도도 높이고 Z세대를 미래 고객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2022년 3월 달에 들어서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패션 위크가 디센트럴랜드에서 벌어졌고요. 2022년 3월 23일부터 5일간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메타버스로 패션쇼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문제점도 있었지만요. 사용자들이 무대로 막 나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이제 올해 또 내년을 거쳐서 앞으로 더욱 발전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나단의 심카이 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뉴욕 패션 위크를 자기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기 직전에 그와 동시에 자기의 컬렉션을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벌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실제 제품을 의상 스킨 NFT로 디지털 자산으로 구매를 해서 아바타에 입힐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 패션쇼와 가상을 연결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스타벅스가 4월 4일 날, 얼마 전이죠. 한 달 반 전에 이제 스타벅스는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고 스타벅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상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수집품을 NFT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CEO인 슐츠 사장이 밝힌 바 있고요. 2023년부터 스타벅스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등장할까? 이거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